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윤건호입니다. 저는 가톨릭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당뇨병을 전공으로 하는 내분비내과 의사입니다. 당뇨병 발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생각하면 1970년대 1.5%였던 것이 80년대 초반 중반 되면서 거의 10%에 달하고 있고 최근엔 한 14%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고령 인구에서의 당뇨병 유병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비만율이 지금 전체 인구의 비만율이 같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맥켄지 보고서를 봐도 코로나가 탁 터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일이 나면서 면대면 진료가 100%였던 것이 30%로 내려가고 70%가 원격 의료로 돌았어요. 또 우리나라도 뭐 몇 달 만에 40만 건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했던 원격 의료가 불과 3달 만에 거의 원상복구가 돼버린다. 병원 중심의 의료에서 환자 중심의 현장 중심의 의료로 이게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제 아날로그 형식의 면대면 진료가 점점 더 좀 바뀌어서 디지털화되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융통성이 있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드는 많은 투자 비용이나 이런 걸 아무도 내질 않는 병원에서 그걸 내가 투자해봤자 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는데 누가 또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성과라기보다는 참 박복한 이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이사장은 자기가 해오던 그런 게 이때까지 우리 수십 년 내려온 틀이 있죠. 그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갔으면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자기 역할을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시기에 시작해서 지금도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이사장직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완전히 온라인 학회가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저는 종료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학회에 오시는 분들은 반 정도 줄을 거다. 대신에 접속자는 2배가 넘게 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커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 뭐 학회라 하면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왔지 개업하신 분들은 시간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픈을 해놓으니까 개원이 선생님들이 끝나고 나고 아니면 주말에 다 들어와서 또 그걸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변이 확대되는 데는 이제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판을 우리가 짤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나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뭐 3번 이상 했고 앞으로는 거의 이제 차기 이사장은 좀 더 자주 하실 텐데 아시아에서 한 10개 나라가 매번 웨비나 할 때마다 들어와요. 지금은 한 1시간, 2시간짜리로 하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속 끌어가면서 우리 국내 젊은 연구자들을 밖에 노출시키고 해외 뭐 유명한 그 연구자들을 우리랑 이게 바인딩을 해 놓으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크게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이 되면 미국의 뭐 ADA, 유럽의 EASD, 그럼 아시아는 ICDM이다. 이제 그렇게 될 거다. 뭐 치료제는 뭐 모든 약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나오는 약들의 이제 임상 결과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당뇨병 학회의 굉장히 큰 이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신약들이 국내에서 좀 개발이 되면 굉장히 큰 산업이고 좋고 그래서 오히려 밖에다 내다 팔면 그게 이제 우리 큰 산업이 될 텐데 거의 모든 약들은 지금 수입이 되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약재 비용이 많다. 사실은 약재 비용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다 수입하는 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약이 빨리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정말 좋은 조합이고 이 환자는 좀 빨리 좀 다약제라도 빨리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의 그런 결정이
보험의 기준 때문에 막혀서 그게 어덥션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그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기술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개원위에서도 쓰고 그런 것이 꼭 일형 당뇨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뇨병에 대해서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진 환자들이 한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써서 자기 혈당의 변화를 보는 게 10시간, 20시간 교육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네, 뭐 교육 당연하죠. 그러니까 혈당 측정을 열심히 했는데 과연 이것이 환자가 얼마나 이해할까? 내가 만약 100을 했으면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보면 한 3, 40% 이해를 하시는 게 왜 올라갔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의 3, 40%는 환자분들이 다 이걸 해요. 그렇지만 6, 70%그 숨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환자하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조금 더 잘 치료받고 싶어.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내가 잘 쓰고 싶어. 그런 환자분들이 내가 추가로 돈을 낼 수 있는 수가를 병원에서 한번 해봐라. 큰 병원 같은 데는. 뭐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럼 이미 비급여다, 이거는. 인정 비급여만 해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조금 좀 풀어주면. 그래서 꼭 뭐 제도권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어떤 인증을 거치고 충분한 교육자가 있고 시간을 써서 환자를 관리한다면 환자가 돈 내고 쓸 수 있게 하겠다. 앞으로 이제 건강 그 관리 회사들이 많이 생길 텐데, 스마트 케어 코디네이터 같은 것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진짜 마라톤이지 100m를 뛰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마라톤입니다. 이게 오늘 와서 내일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언젠가 우리가 치료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사는 가족처럼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